살면서 몸에 좋다고 믿고 챙겨 드셨던 과일들, 사실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었다면 어떠실까요? 많은 분들이 물 대신 드시는 과일, 피로 회복에 좋다고 믿고 먹어온 과일 때문에 오히려 숨이 차고 다리가 붓는 상황을 수없이 봤습니다. 반대로 너무 달아서 걱정했던 과일이 콩팥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일은 건강하다는 생각에 많이 드실수록 좋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과일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콩팥 역과 기능이 떨어지면서 같은 과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젊을 때는 문제 없던 과일이 나이 들어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침마다 드시던 그 과일이 사실은 콩팥에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과일을 바꾸는 것만으로 숨참이 사라지고 다리 부기가 줄어드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넘게 고생하던 증상이 과일 4가지만 바꿨는데 한 달 만에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과일이라는 게 매일 드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차이가 쌓이면 엄청난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은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서 콩팥을 녹이는 과일 4가지와 콩팥 세포를 되살리는 과일 4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이 단맛이 나는 과일이라도 어떤 것은 콩팥에 독이 되고 어떤 것은 약이 되는 이유도 함께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각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과일이 진짜 위험하고 어떤 과일이 도움이 되는지 자신 있게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어떤 점이 가장 헷갈렸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 상담했던 72세 장모님이 계십니다. 매일 아침 참외 1개와 점심 후 키위 2개를 챙겨 드시며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신경을 쓰셨던 분이었죠. 과일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물 대신 참외를 드시고 비타민 보충을 위해 키위를 꼬박꼬박 챙기셨습니다. 주변 분들도 과일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말씀하셨고 본인도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과일 챙겨 먹으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니까 더욱 열심히 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숨이 차고 밤마다 다리가 붓는 증상이 생겨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계단 오를 때도 힘들고 새벽에 숨이 막혀서 깨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낮에도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집안일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본인은 과일을 많이 먹어서 몸이 더 좋아진 줄 알았다고 하셨지만 오히려 그 과일들이 콩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콩팥이 걸러내지 못한 칼륨이 혈액에 쌓이고 과도한 수분이 몸에 머물면서 심장과 폐까지 영향을 준 겁니다.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수분이 폐에 차면 호흡이 가빠집니다. 장모님이 겪으신 증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과일 4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장모님의 숨찬 증상은 줄어들고 소변 거품도 사라졌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뵀을 때는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게 됐다고 하셨고 다리 부기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2달쯤 지나니까 예전처럼 장 보러 다니시고 손주들도 돌봐주실 수 있게 됐습니다. 과일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신 사례였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도 지금 이런 과일들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콩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과일이 콩팥을 망가뜨리고 어떤 과일이 되살리는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참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외는 여름철에 시원하게 드시기 좋아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과일입니다. 노란색이 예쁘고 달콤한 향도 좋아서 특히 시니어 분들이 선호하시죠.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참외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시니어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칼륨은 본래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영양소지만 콩팥이 이걸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근육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심하면 부정맥까지 올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국내 영양 분석 자료를 보면 참외 한 개 기준으로도 상당히 높은 칼륨 수치가 확인됩니다. 중간 크기 참외 하나에 들어있는 칼륨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젊을 때는 콩팥이 이 정도는 거뜬히 처리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엽과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같은 양도 부담이 됩니다. 특히 70대 이상이 되면 콩팥 기능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69세 최은성 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아침마다 참외를 한 개씩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물 대신 참외로 수분도 보충하고 비타민도 챙기는 일석이조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깨어나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타지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낮에도 계단만 오르면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지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까지 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참외를 끊으신 뒤 2주 정도 지나자 숨참이 많이 줄어들었고 밤에도 푹 주무실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계단도 예전처럼 오르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외는 60세 이후에는 양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물 대신 참외를 자주 드시는 습관은 폐부종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참외를 건강식으로 믿고 많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두 번째로 키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실제로 비타민C 함량이 오렌지보다도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키위 2개만 먹어도 칼륨 섭취량이 급격히 올라가서 콩팥에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하나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2개 이상을 매일 드시면 콩팥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식품 영양 연구를 봐도 키위의 높은 칼륨 수준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와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연구들에서 키위의 칼륨 농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71세 김한규 님이라는 분은 점심마다 키위 2개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키위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 몇 달 지나니까 다리가 붓고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힘이 없어지는 느낌도 함께 왔습니다. 걷다가 갑자기 어지러운 느낌도 들고 밤에는 가슴이 답답해서 자주 깨곤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칼륨이 과도하게 쌓였을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키위를 줄이고 다른 과일로 바꾼 뒤에는 증상이 점차 안정됐습니다. 3주 정도 지나니까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다리 부기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키위는 일주일에 한두 번, 1개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압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데 혈압약 중에는 칼륨 수치를 높이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약과 과일이 합쳐지면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키위를 건강식으로 알고 자주 드셨던 분 계신가요? 세 번째는 수박입니다.
수박은 여름철 대표 과일이고 시원하게 드시면 갈증도 해소되는 느낌이 들죠. 더운 날 수박 한 조각이면 금방 시원해지는 것 같으니까 자꾸 손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과하게 많아서 콩팥이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폐에 물이 차는 위험이 생깁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수분을 빠르게 걸러내지만 나이가 들면 그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몸속에 물이 계속 쌓이게 되고 특히 밤에 누워 있을 때 폐로 물이 몰리면서 호흡이 가빠지는 겁니다. 앉아 있을 때는 괜찮다가 누우면 숨이 차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바로 폐에 물이 차는 신호입니다. 국내 노년층 건강 모니터링 자료를 봐도 수분 과다 섭취 후 호흡 곤란을 경험한 사례들이 여러 번 보고되었습니다. 70세 윤동호님이라는 분은 더위를 이기려고 수박을 자주 드셨습니다. 하루에 대여섯 조각씩 드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베개를 높게 베고 반쯤 앉아서 주무셔야 할 정도였습니다. 수박을 끊고 나서 며칠 지나자 밤에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운 날에도 수박은 얇게 한두 조각만 소량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밤 시간대에 수박을 드시면 붓기를 악화시키기 쉬우니까 저녁 식사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 자체를 줄이시는 게 콩팥에 도움이 됩니다. 수박이 몸을 시원하게 한다고 믿고 많이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 자체도 칼륨이 높지만 주스로 만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주스를 만들 때는 과일 여러 개가 압축되기 때문에 칼륨과 당분이 농축돼서 혈당과 칼륨 수치를 급격히 올립니다. 생과일 한 개 먹는 것보다 주스 한 잔이 훨씬 더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서너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오렌지 서너 개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겁니다. 게다가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없어지고 당분과 칼륨만 남으니까 흡수 속도도 빨라집니다. 해외 임상 자료를 봐도 농축된 과일 주스가 노년층에 높은 부담을 준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68세 서명진 님이라는 분은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비타민C 보충도 되고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이 좋아서 계속 드셨던 건데 몇 달 지나니까 콩팥 수치가 빠르게 나빠지는 게 확인됐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대요. 주스를 끊고 나서야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렌지는 주스 대신 생과일을 소량 섭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도 양은 반 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분이 높아서 미세혈관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주스 형태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혹시 아침마다 과일 주스를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위험한 과일을 알았으니 콩팥을 살리는 과일 4가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똑같이 단맛이 나는 과일인데도 왜 어떤 건 독이 되고 어떤 건 약이 되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달콤해서 당분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칼륨 함량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많은 분들이 딸기가 달면 건강에 안 좋을 거라고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딸기 속에 들어있는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콩팥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쉽게 말하면 세포가 녹슬어 가는 과정인데 이게 콩팥 세포에 쌓이면 역과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녹슨 필터로는 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는 것처럼 산화된 콩팥 세포는 노폐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딸기는 이 과정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딸기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엽산도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딸기를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꼭지를 떼고 씻으시면 영양 손실이 생깁니다. 꼭지 부분이 뚫리면서 물에 영양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씻을 때는 꼭지를 그대로 둔 채로 씻으시고 드시기 직전에 꼭지를 떼야 영양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중간 크기 기준으로 7개에서 10개 정도가 하루 적정량입니다. 이 정도면 콩팥에 부담 없이 항산화 효과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5개, 오후 간식으로 5개 이렇게 나눠 드시면 더 좋습니다. 딸기가 달아서 걱정되셨던 분 계신가요? 오히려 딸기는 콩팥을 보호하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두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새콤달콤한 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지만 콩팥 건강에는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파인애플 속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단백질 찌꺼기를 부드럽게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찌꺼기가 생기는데 이게 콩팥을 통해 걸러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찌꺼기가 완전히 걸러지지 않고 콩팥에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단백질 찌꺼기가 많이 생기는데 파인애플은 이걸 미리 분해해 주니까 콩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브로멜라인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서 콩팥 염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통조림 파인애플은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통조림에는 당분이 많이 첨가되어 있어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시럽에 절여진 파인애플은 당분이 너무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콩팥에도 부담을 줍니다. 생 파인애플을 식사 후에 얇은 2조각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소화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가운데 심지 부분도 함께 드시면 섬유질이 더 많아서 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지는 딱딱하다고 버리시는데 잘게 썰어서 드시면 문제 없습니다. 평소 파인애플을 어떻게 드셔오셨나요? 통조림 대신 생과일로 바꾸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는 작지만 강력한 과일입니다. 체리 속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요산 제거를 돕고 콩팥 부담을 낮춰줍니다. 요산은 통풍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콩팥에도 부담을 주는 물질입니다. 요산이 쌓이면 콩팥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역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요산 수치가 높아지기 쉬운데 체리는 이 요산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체리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요산 수치가 평균 15% 정도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색이 진한 체리일수록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으니까 고르실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검붉은색이 진할수록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10에서 15알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이 정도면 요산 수치를 관리하면서도 콩팥에 과부하를 주지 않습니다. 아침에 7알, 저녁에 8알 이렇게 나눠 드셔도 좋습니다. 요산 수치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체리를 꾸준히 드시면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기침이나 목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인데 사실 콩팥에도 아주 좋습니다. 배 속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독소와 나트륨을 흡착해서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나트륨은 콩팥에 큰 부담을 주는 물질이고 독소가 쌓이면 콩팥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배는 이런 유해 물질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에게 배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펙틴이 나트륨과 결합해서 대변으로 배출시키니까 혈압 관리에도 좋고 콩팥 부담도 줄여줍니다. 게다가 배에 들어있는 수분은 수박처럼 과하지 않아서 적당히 수분 보충도 되면서 부담은 덜합니다. 배를 드실 때 껍질을 깎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펙틴이나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껍질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게 좋고 껍질이 부담스러우시면 얇게 깎아서 드셔도 됩니다. 배 반 개 정도를 하루에 나누어 드시면 콩팥에 부담 없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4분의 1, 저녁에 4분의 1 이렇게 나눠 드시면 됩니다.
배를 드실 때 껍질을 항상 깎으셨나요? 이제부터는 껍질째 드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여기까지 콩팥을 되살리는 과일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는 모두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콩팥을 보호하는 특별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성분 구성에 따라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이 4가지 중에 어떤 과일을 가장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좋은 참고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어왔던 과일들이 오히려 콩팥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았습니다. 참외와 키위, 수박과 오렌지 주스 같은 과일은 칼륨과 수분, 당분이 지나치게 높아서 콩팥 여과 기능이 떨어진 시니어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는 생각 자체가 위험한 거죠. 특히 이 4가지 과일을 물 대신 자주 드시거나 매일 습관처럼 챙겨 드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건강하려고 먹는 과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정말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본인은 건강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는 지친 콩팥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 단백질 분해 효소, 요산 제거 성분, 독소 배출 성분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콩팥을 보호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선택과 방법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확인한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숨참, 붓기, 불규칙한 맥박 같은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지만 점점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장기이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콩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하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콩팥 수치가 안정되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변화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숨찬 증상이 사라지고 다리 부기가 줄어들며 밤에 푹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소변 거품도 줄어들고 피부색도 좋아집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제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몇 달만 제대로 관리하셔도 눈에 띄는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냉장고 속 과일 4가지를 점검해서 빼고 넣는 작업부터 해보시길 권합니다. 참외, 키위, 수박, 오렌지 주스는 과감하게 줄이시고 대신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를 적당량 준비해 두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몇 년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과일 하나 바꾸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일 반복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루에는 작은 차이지만 1년이면 365일입니다. 365일 동안 콩팥에 독이 되는 과일을 먹는 것과 약이 되는 과일을 먹는 것, 그 결과는 정말 큽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석 달 뒤, 6달 뒤 완전히 다른 몸 상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과일을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평소에 어떤 과일을 가장 자주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